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비트맨 인사드립니다. 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이오스와 카르다노 에이다가 각각 4%,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상승이 지금 이제 시작이길 바라봅니다. 네, 아직 암호화폐 상승의 시작도 안 됐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정말 2019년 5월, 6월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성장이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 소식이죠. 네, 주요 은행 CEO들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제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워렌 데이비슨 그 공화당이죠. 네, 질문에 대한 자신의 시간 동안 업계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혁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비스는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이미 다이먼에게 2017년에 이제 다이먼은 암호화폐를 진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JPM이 JPM 코인을 발표하고 우리는 적절하게 통제되고 규제되는 한 크립토 통화 즉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에 이제 이러면서 다이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부분은 암호화폐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비스는 또한 뉴욕 멜론 은행의 회장 겸 CEO에게 회사의 웹사이트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양육권을 제공하는데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주제로는 주택시장의 위기, 개인 교도소의 은행 자금 조달 및 평등과 다양성 정책조차도 네, 이렇게 의회에서 언급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요 의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네,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블록체인 시장이 2019년에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 가트너의 발트 윌리엄슨이죠. 네, 발트 윌리엄슨 애널리스트가 2022년까지 4개의 퍼블릭 체인 중, 블록체인 중 3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잊혀질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설계부터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먼트의 자이언트 기업이죠. 웨스턴 유니언이 국경 간 송금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크로스 커런시 자금 이동의 글로벌 리더인 웨스턴 유니언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코인스 PH와 제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기반을 둔 신생 기업은 은행 계좌의 유무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 지갑을 통해 50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인스 PH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XRP를 이용한 네, 솔루션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고객이죠. 웨스턴 유니언은 모바일 지갑 해외 결제 플랫폼에 통합하여 필리핀의 코인스 PH 고객이 웨스턴 유니언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월렛의 기능은 네, 웨스턴 유니언 통합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및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한 여러 주요 암호화폐를 구입, 판매, 저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웨스턴 유니온은 1851년에 설립이 되었고,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 네, 리플사와 XRP에 대한 소식들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가격이 아쉽습니다. 오를 때는, 네, 정말 조금 소폭 상승을 하더니 내릴 때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 네, XRP가 크게 상승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엔체인의 수석 연구원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 SNS를 통해 비트코인은 은행업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단지 비트코인은 불가변한 원장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생태계 속 사기 행위를 줄일 뿐이라고 전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애니코인 다이렉트라는 거래소에서 지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애니카드, 네, 신용카드 결제 지불이 이제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네, 좋은 겁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애니코인 다이렉트에서 지불할 수 있다면서 그들은 앞으로 추가 지불 방법을 수락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 방법을 네,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7년 고점인 2만 달러대 과매수 수준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가격 폭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자산은 과매수 구간으로 옮겨갔고 이는 잠정적인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동향의 속도와 변화를 나타내는 RSI 지표는 0에서 100의 척도로 시장 심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RSI가 70을 넘으면 시장은 과매수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0 미만이면 시장이 과매도 상태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1일 기준 RSI가 87에 도달하여 2019년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과매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지난번 비트코인의 1일 RSI가 이 수준까지 오른 시기는 2017년 12월이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 광풍이, 투기 열풍이 돌았을 때가 2017년 12월부터 1월까지였었죠. 비트코인은 16,88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RSI는 9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23% 하락을 했고 조정을 겪었고 RSI도 72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나 비트코인은 곧 2만 달러까지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을 찍으면서 2018년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긴 하락장이 시작을 했죠. 잠정적인 비트코인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부제 아래를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1일 RSI 모멘텀은 현재로선 거의 소진 상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자산의 가격이 처음에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하다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향한 하향 목표를 유지하여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RSI를 7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으며 검증된 매집 영역인 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잠정적인 과매수 신호는 비트코인의 주간 RSI가 현재로서는 56을 넘지 못하는 점이라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수준을 돌파한다면 6,0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지금 과매수 수준에 근접했다, 가격 폭락이 가능하다, 네, 이러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가격 폭락이 시작이 되게 될지 아니면 더욱더 큰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는 동안에 새벽 3시 47분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하여 5,350달러 선을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자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 코인마켓캡 제가 마우스로 흔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은 5,318달러, 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았던 5,35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XRP는 왜 이럴까요? XRP 혼자 지금 1.89% 하락을 하고 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시동에도 아직 갈 길 먼 블록체인 해외 송금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까지는 다른 부처와의 조율 등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업계에 따르게 되면 우정사업본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운영 방안 용역을 냈다며 예산 4,900만원에 불과한 조사 수준의 용역이지만 해외 송금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합니다. 선정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동향, 블록체인 활용한 해외 송금 처리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활용 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다며 기존 중개망 스위프트를 이용 시 2일에서 3일이 소요된다며 국내 은행, 스위프트, 해외은행, 지급은행까지 3에서 4단계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는 만큼 비용도 커지게 된다며 블록체인 송금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인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제 우리은행처럼 블록체인 플랫폼만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은행은 리플 엑스커런트에서 실물 화폐를 주고받는 방식을 이렇게 상반기 중 오픈을 하죠. 암호화폐 리플, 즉 XRP는 현재는 서비스에서 배제를 한다는 얘긴데요. 네, 업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물화폐를 암호화폐로 대체하고 있다며 송금 과정에서 실물화폐를 암호화폐로 대체하면 중간에서 환전할 필요가 없다면서, 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기반 해외 송금이 여전히 정부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정사업본부에서 리플과 리플의 솔루션, 엑스래피드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엑스커런트, 네, 더 나아가서 엑스커런트 4.0, 네,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송금, 암호화폐 기반 해외 송금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풀리게 되면 리플 커런트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엑스래피드로 넘어갈, 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과연 어떠한 해결 방안을 내놓게 될지 아직은 조사 단계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바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의 ICO 규모가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1분기 규모는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주택 경매 결과를 이렇게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너무나 멋진 집이네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호주 동해안에서 세계 최초의 생생한 암호화폐 집 경매를 보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입찰이 되었는데, 이 경매에는 제임스 프렛 경매에서 4만 개의 바이낸스 토큰에 대한 첫 번째 입찰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네, 프레트가 150만 달러로 취하기 전에 5만 BNB의 입찰가가 있었고, 입찰은 340만 달러로 비트코인 457개로 마감이 되면서 부동산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운터 디지털 통화 환거래를 통해 트리건 X가 하루를 지원했으며, 등록된 참가자는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도 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리스팅 에이전트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언급을 했다며, 네, 이렇게 왼쪽부터 회장이고요. 회장, 경매인, 네, 부통령이라고 하네요. 부통. 네, 여기는 뭐 설명에는 매춘부라고 써 있는데, 네, 이렇게 네, LJ 매춘부라고 써 있네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 매춘부가 갑자기 여기 왜 나올까요? 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멋있네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상승장이 와서 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가 자사 실적이 암호화폐 시장 개선을 나타낸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감사 실적을 공개하면서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 및 월렛의 여러 부서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는 곧 암호화폐 산업이 호전됐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이제 뭐 이런 매출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이 올랐으니 암호화폐 시장 개선이 나타난다.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이렇게 네, 코인베이스도 성장을 하고 암호화폐도 성장을 하는 거겠죠. 네, 전 세계 1위 유튜버 게임 유튜버인 퓨디파이가 블록체인 비디오 플랫폼으로 이제 옮긴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더 이상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요. 네, 퓨디파이가 블록체인 비디오 플랫폼으로 완전히 갈아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유튜브의 얘기를 언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 네, 저도 한번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1위 유튜버가 옮겨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름은 딜라이브라고 합니다. 딜라이브, 네,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I'm partnering up with 딜라이브. 네, 딜라이브와 나는 파트너를 맺었다. 이러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딜라이브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구나. 네, 블록체인. 그럼 암호화폐 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신청한 비트 라이선스를 반려하고 60일 내로 뉴욕주에서 모든 영업을 종료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비트렉스의 자본금 보유량 및 자금 세탁 방지 책이 당국 조건에 부적격했다는 게 네, 금융감독국의 설명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금융당국국은 금융감독국은 해당 거래소는 자율적으로 성실, 공정, 공평, 신중,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그룹이 블록체인 병원 처방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알리페이는 양사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의료 솔루션이 중국 우한 센트럴 병원의 전자 처방에 적용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한 센트럴 병원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알리헬스, 알리페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3사가 기술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진료 비서, 얼굴 인식 진료, 영상, 문진, 온라인 처방 등 인공지능도 더해진 다양한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의료 솔루션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블록체인 서비스와 알리페이의 엔트 블록체인 기술 합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의 처방 툴과 약사 처방 확인, 약품, 이송과 약품 비용, 결제 전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환자의 정보와 처방 정보, 약품의 유통 정보가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관리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처방 전 과정에서 위 변조가 불가능해져 환자에게 가는 여러 채널상 유통, 약품 보안은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지목된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 처방과 환자의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매칭해서 처방의 수정과 남용,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산 저장을 통해 처방 원장의 유실도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처방된 기록의 추적으로 관리, 감독도 가능한 데다 처방된 약품 배합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포레스터가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유통, 제조, 금융, 인터넷, 미디어 산업으로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으로 처방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대가 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1, 2년만 해도 블록체인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5년 뒤에 지금 저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요?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유럽연합 블록체인 천문대 및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 실물 자산 토큰화, IoT와 인공지능의 영향을 인용하여서 블록체인이 신뢰를 제공해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당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고 암호화폐를 통해 재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며 IoT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공급망 관리, 신뢰 강화, 공유 경제 실현, 데이터 거래, 토큰화, 신원 증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모바일 원래 서비스 엣지가 이스라엘 소재 신용카드사 심플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엣지 사용자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등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11일 현지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5월 물이 전날 대비 195달러 상승한 5,415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4,155달러네요. 같은 날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은 4% 오른 5,420달러를 기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와이스 레이팅스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는 P2P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소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월렛 업체 코인스 PH가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필리핀 지역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결제 산업에서 중개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어-투-피어 P2P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공화당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최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 은행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현재 초기에는 많이들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업계에서 슬슬, 특히 금융업계에서 슬슬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아직까지도 근데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암호화폐는 그냥 투기고 엑셀과 다를 바가 없고 그냥 데이터 쪼가리다 정도로 아시는 분, 대표적인 인물로 워렌 버핏이 있죠. 정말 유명한 투자자고 전 세계 금융 주식이라는 주식 이름은 못 들어봤어도 주식을 몰라도 워렌 버핏은 다 알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해안을 가진 그런 현자라고 하죠. 근데 암호화폐를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반짝하고 사라지게 될지 시간이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밝혀지겠죠. 없어질 거면 없어지고, 살아날 거고, 살아날 거면 더 살아나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